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수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CDMO 시장의 개화가 시작됐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 주식 대폭등할 이유와 반의 반토막난 이 자리에 있는 이 주식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00명이 계시는 구독자분과 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단타하실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게 될 거예요. 자, 7월 24일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A프로젠 같은 경우도 그렇죠. A프로젠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윗꼬리가 나왔지만 장중에 9% 좋은 흐름이 나왔고 바로 아래에 있는 테크윙도 그렇죠. 테크윙도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 장중에 12%까지 올라가면서 급락을 계속 소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옥션도 그렇습니다. 서울옥션도 주가가 윗꼬리가 크게 나왔는데 장중에 13%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죠.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 가실 겁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죠. 특히 대마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우선 대마 종목들이 오른 이유는 해리스 관련주라서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바통을 해리스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관련된 단기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4%,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42%로 2% 정도가 차이 났고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39%였는데 일주일 뒤에 보니 5%가 올랐더라. 라는 시장의 판단에 해리스가 정말로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우선 해리스 부통령은 2019년도에 라디오쇼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대마초를 합법화를 이제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 화일약품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27%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 따라서 많이 사시죠. 근데 사실상 기타 법인에서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측이죠. 임원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호재가 떴지만 사실상 기업 내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때 임원의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기타 법인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게 국제적인 이슈로 수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도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선은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건 어떤 거냐면은 아무튼 제약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매수가 들어왔다. 관심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해리스와 트럼프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교집합은 무엇인가? 요거를 또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이 바이오 시밀러 쪽 요쪽이 역시나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요 7월 18일에 영상을 찍었고 19일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이후에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급락을 뚫어버리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 CDMO 쪽을 역시나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접근해도 좋은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정권을 잡았을 때도 언급을 했었던 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에요. 미국 내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엄청나게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첫 번째 과제가 뭐였냐면은 오바마 케어의 철폐입니다. 폐지. 자, 오바마 케어라는 것은 미국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의료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에요. 미가입 시 벌금을 내라라는 법안이고 저소득층에게도 이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보조금이 들어가죠. 하지만 보조금이 들어가도 돈은 내야 하는 거. 그렇죠? 이런 법안이 지금 트럼프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법안 자체가 의약품 가격 인하를 막는다는 거죠.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왜냐면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건 이거예요.
오바마 케어를 철폐시키고 각 주마다 자신이 있는 보험 상품을 팔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마다 보험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은 같은 상품을 시장에서 선보이면 가격 인하를 할 겁니다. 경쟁 구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험금을 낮추면서 의약품의 가격도 낮추자라는 이런 취지인데, 사실상 오바마 케어가 이제 시행이 된 이후에 바이든 정부 때까지 이게 이어졌어요. 오바마 케어에서 바이든 케어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트럼프는 이거를 지금 철폐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게 되면 요 오바마 케어가 없어지게 되면서 각 주마다 이 보험 상품에 대한 경쟁 구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의약품의 값이 좀 더 싸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보면은 제네릭 약품들 같은 이런 저가 약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자동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생산하던 이 바이오 시밀러의 생산 라인 자체가 가동률이 올라가고 증설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지금부터 접근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계속 다루고 있는 이 법안,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이제 CDMO 쪽은 굉장히 수혜를 우리나라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생물보안법의 이제 골자는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의 이 의료 기업들을 없애자가 골자예요. 그런데 이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사실상 70%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환을 하려면 최소 8년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바꿔야 되는 지금 딜레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중국의 의존도는 줄어든다라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저는 미국 내에 이 점유율 4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있습니다.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인데 이 기업은 없어질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냈었던 어느 정도의 생산 비중을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의존을 할 건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특히 올해 역대급으로 지금 수주 금액을 따냈죠. 그래서 슬슬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어쨌든 간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산업이 바이오 시밀러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인도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API의 수입 의존도가 87%예요. 이게 뭐냐면 원료입니다. 의료 원료, 의약품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부분 인도나 중국에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PI의 공급이 미국은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미국에 있는 API 생산 시설은 단 한 곳에서 나왔어요. 단 한 기업에서 나왔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생산 캐파가 지금 부족한 게 이 API 이제 의료 원료 생산 시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산 원료 의약품 이 API의 70%를 미국과 인도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잘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도에 수출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미국은 중국 거를 쓰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쪽이에요. 인도 시장을 미국이 어떻게 잡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인도의 이제 모디 총리가 자, 세 번째로 취임이 되면서 6월달에 취임식을 열었었죠. 이제 인도를 다시 이끌게 되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에 2조 루피를 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2조 루피는 거의 33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디 총리가 일자리에 33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속적인 보건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게 이 모디 정부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API 쪽에 비중을 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왜냐면은 이번에 PLI라는 제도를 인도에서 도입을 하면서 3년 안에 중국에 대한 API에 대한 의존도를 30% 줄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미국이 공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인도 시장의 미국은 API 시장도 잡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장도 짓겠죠.
API 원료가 나오는 곳에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공장도 만들면서 같이 인도와 같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공략하려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총에 맞았을 때 모디 총리가 X라는 SNS에서 이런 글을 남겼었어요. 정치의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 이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내 친구 도널드 트럼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쾌유를 기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이런 사진도 포착이 됐었고요.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각각 텍사스 그리고 아베다바드에서 만나면서 강한 화학적 결합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게 되면은 이쪽 시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기대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 바이오시밀러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미국이 근데 살짝 서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인도가 쓰는 무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러시아산입니다. 무기의 의존도의 80%가 러시아산이고 5년 만에 16조를 쓰면서 러시아의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보세요. 러시아도 이제 뭐 무기가 이제 탈탈 털리고 있죠. 전쟁 중이라서.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무기를 이제는 의존할 수 없다. 기대를 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국의 방위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정부의 어느 정도 이제 미군 부대가 인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인도와 트럼프의 API 쪽에 바이오시밀러 쪽에 제조업 캐파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이 꽤나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트럼프가 엔저 형상을 굉장히 지금 견제하고 있잖아요. 엔저. 그러니까 일본의 이 통화가 가격이 싸니까 일본의 제조 상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기 때문에 미국산의 제조업에 이제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제조업 중심인 이 트럼프를 봤을 때 역시나 바이오시밀러 쪽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둬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 CDMO 종목을 잡아야 하는지 제약바이오 대장주 대폭등할 이 주식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근 말씀드리는 저의 종목은 상당히 타율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릴 텐데 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부터 볼게요. 우선 7월 17일입니다. 이때부터 AI 로봇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티라유텍을 말씀드렸죠. 티라유텍이 저항가가 7,700원이죠. 여기에서 막힐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갔죠. 7월 17일의 자리가 이제 여기 자리였겠습니다. 요 자리에서부터 티라유텍을 말씀드렸었고, 그쵸? 이게 8,600원까지 갔는데 오늘 24% 떨어졌어요. 20% 이제 종가로 끝이 났는데 장중에 24%나 떨어졌습니다. 매도가 정말로 많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저항 가격은 7,700원이었어요. 요 수치에서는 살짝 막힐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강세가 나왔죠. 하지만 쭉 떨어져 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역시나 요 구간에서는 매도가 강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어요. 이 자리는 과했어요. 그쵸? 매수가 좀 과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자리서부터 대응했다면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삭 엔지니어링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아직 반응이 없죠.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졌고요. 바닥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나왔죠. 요거 계속 참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서암기계 공업도 말씀드렸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최종은 5,800원으로 보시되 짧게 보시려면 5,300원 보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암기계 공업을 보면은 주가가 딱 이때 5,300원 넘어서 400원 찍고 떨어졌죠. 그렇죠? 말씀드렸을 때는 7월 17일이니까 여기입니다.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1차 저항선 딱 찍고 개파락으로 저항이 나와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요런 구간들은 우리가 항상 피해야 돼요. 버틸 필요가 없고 매도를 해버리면 되는 가격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요렇게 어디에서 저항받을지 매도 라인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였던 CDMO 대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죠. 자, 7월 18일 목요일에 말씀드렸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 7월 18일에 자리가 여기였어요. 요 자리에서 십자 도지 캔들이 나왔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갑니다 라고 했는데 그쵸? 우선 개파락 한번 나왔고요. 바로 이렇게 올라가죠.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4%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수급도 아주 좋고 얘는 정말로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심상치 않아요. 100만 원을 뚫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저항 가격은 요 99만 원이었거든요. 99만 원이었는데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와서 뭐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구간을 이제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참고를 해보셔라. 자, 그리고 이 바이넥스도 같이 공유해드렸습니다. 바이넥스도 같이 공유해드렸는데 자, 바이넥스가 7월 18일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상승이 나왔냐면 여기가 딱 7월 18일이죠. 눌림목. 요 자리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 반등이 나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바이넥스가 여기 잘못 나왔는데 바이넥스입니다. 보면은 바이넥스인데 눌림목에서 딱 반등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딱 반등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말씀드렸어요. 요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을 거고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그렇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요것도 보면은 말씀드렸을 때 7월 18일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고 이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잘 가고 있죠. 아주 흐름이 좋은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도와드렸었던 종목들은 재건 종목이었죠. 21일에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SY가 대장이었습니다. SY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 요게 또 시간 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좀 강한 매도의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도 4% 회복해주면서 이 매물대까지 바로 올려줬고요. 말씀드렸을 때 이제 21일에 요 자리에서 담았다면은 어느 정도 좀 손실이 컸겠습니다. 지금 한 5% 정도 마이너스가 됐을 텐데 이때 같이 말씀드렸었던 게 데모가 있었어요. 데모는 이렇게 갔죠. 데모는 요 21일에 말씀드렸으니까 22일에 바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섹터인데도 흐름이 다른 것은 역시 수급의 이동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저항가를 찍었으니까 SY도 터치해 줄 것으로 보여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분할로 매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100%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분할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보면은 이 SY 스틸텍도 그렇죠. 요것도 보면은 제가 요 5,100원에서는 막힐 것이다 라고 했는데 SY 스틸텍을 보면은 지금 4,700원을 찍었잖아요. 이게 최종 저항가고 제가 1차 저항가로 이제 4,700원을 보셔라라고 했어요. 그쵸? 4,700원에서 1차로 한번 막히고 그 다음에 5,100원 갑니다 라고 했는데 얘가 딱 어디 찍었습니까? 5,750원 찍었죠. 1차 저항가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요 구간은 매도가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셨다면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가격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수익까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7월 22일 그리고 월요일에 말씀드린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대봉 LS가 있었죠. 대봉 LS는 말씀드리자마자 23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얘도 상한가 나왔죠. 얘는 대장주로 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지금도 흐름이 좋은데 비만 치료제 쪽도 잘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HK이노에는 계속 이 매물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계속 추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7월 24일 수요일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우선은 STX 엔진 요거는 크게 상승이 안 나왔고 이게 새벽 6시에 올라가거든요. 매일 아침 영상 찍으면서 또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아직 보합권이겠고요. 자, 그리고 T3도 뭐 큰 변화는 없었죠. 큰 변화는 없었고 자, 하나 시스템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시스템이 오늘 거의 대장주격으로 올라왔죠. 장중에 12% 올라오면서
급락을 한 번에 뚫어졌고 이게 드론 쪽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트럼프에 대한 재선 확률이 높아가면서 AI 드론에 매수가 몰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자 블루엠텍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블루엠텍은 이렇게 2% 떨어졌는데 이게 5% 갔다가 그 다음에 저항이 나왔죠. 요거는 조금 더 보세요. 한 14,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분할로 매수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지금 보는 게 코스피인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저번 주 수요일부터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 하락하는 지수 속에서도 좋은 종목을 꽤나 많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지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영상도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끝까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제가 요걸 조금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초가라는 것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급등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나 당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시초가에 하시는 게 정말로 유리하겠죠. 하지만 지긋하게 투자하는 분들은 사실상 시초가라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또 감사한 시청자분들이니까 이런 감사한 시청자분들에게 무료 종목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증권 투자, 그리고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지금 전문 이제 자격이 있습니다. 보다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 한정해서라도 도움을 최대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무료 종목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조금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초가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여부를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종목을 최대한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초가에 할 수 있다 9시부터 스탠바이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번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는 시초가 매매 할 수 없다 시간이 조금 여유치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2번을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저희 참투자자문에서 여러분들의 성격에 맞는 대장주를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만 저희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찍을 거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 무료 종목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채널의 구독, 영상의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선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는 아직도 답변을 못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께서는 다른 구독자분들과 이 메시지가 좀 겹쳐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차단으로 또 배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문자가 안 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1688-1386번으로 제시도 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두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참투자자문에서 이제 연락 드릴 거니까 꼭 안 온다라고 하시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독자가 9,000명이 있고요. 주코치의 당일 이슈라는 방입니다. 검색을 하면 돼요. 주코치의 라고만 쳐도 나오니까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자가 9,000명인지 아닌지는 꼭 체크하세요. 왜냐면은 사칭이 많기 때문에 요즘 사칭범들 정말로 많죠. 그래서 요거는 9,000명이 안 되면 입장하지 마시고 9,000명 넘어야 입장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는 좀 복잡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영상 설명창에 링크가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바로 텔레그램도 깔 수 있고 입장 링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을 우선은 없으신 분들은 깔아야 되니까 다운로드 1차로 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뷰인 텔레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뷰인 텔레그램 누르면은 이렇게 열기하면 제 채널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텔레그램 다운로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프리뷰 채널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제 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뭐야 진짜 도움이 되잖아 라고 하시면 그때 까셔도 돼요.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좋은 정보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텔레그램 깐 다음에 입장해 보시고 또 이렇게 뭐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뭔지 보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대장주는 대웅제약입니다. 현재가는 128,800원이고요. 좀 비싸죠. 저항가는 16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 우선은 미생물 기반의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에 대한 CMO와 함께 전문 위탁 개발 생산 CDMO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할 것이다. 자, 저는 CMO랑 CDMO랑 뭐 헷갈릴 수 있는데 CMO는 그대로 제조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CDMO는 제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제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주제였던 이 API 전문 제조에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도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식약처장이 이제 대웅제약 연구소를 방문을 했고요. 파트너십을 이제 맺기로 했죠. 자,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대장주 대웅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이 대장주들을 잡아야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자, 우선은 대웅제약 시총이 좀 무거워요. 1조 5천억 수준으로 되는데, 자, 그래도 오늘의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렇죠? 아주 좋죠. 오늘 11%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게 앞에 있는 급락 구간을 싹 다 먹었다라는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자, 보면은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못 올라간 이유. 이제 요거 때문이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때 거의 하한가 수준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미끄러졌죠. 최저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터치를 한 번도 못 하다가 드디어 터치를 딱 했습니다. 그렇죠? 물량이 마구마구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최근에 나온 흐름을 보십시오. 최근에 나온 흐름은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어요. 바로 급락을 돌파해버리는 N자형 상승 파동이 나왔고, 그쵸? 두 번째로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다. 3분의 1 토막의 거래량인데 주가를 이만큼 견인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보면은 대웅제약이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대웅제약은 이제 개인들이 7월 5일부터 계속 팔고 있습니다. 7월 5일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딱 여기죠. 여기서부터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해요. 계속 털립니다. 개인들은 매도를 하지만은 주가는 올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개인이 이제 가면 갈수록 개인들은 물량을 많이 던질 거예요. 왜냐면은 물렸으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지 라인이 여기였는데 깨버렸잖아요. 깨버리면서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량들은 공포감에 지금 시달릴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력들의 몸집은 강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서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또 특히나 펀드라든지 기관에서 강하게 사서 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의 5분봉을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됐는데 거래량이 근데 많이 안 들어와도 천천히 올려버리죠. 여기도 그래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는 쫙쫙 주가를 올렸었는데 이게 보면 13만 1,000원을 찍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13만 1,000원 1분 가면요. 요 윗꼬리 14만 1,000원을 터치를 하면서 지금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다. 자, 오랜만에 나온 지지선 터치죠. 요 13만 1,000원이 이렇게 지지했었던 구간을 가다가 쭉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한 번에 깨졌죠. 여기에서 이제 수익권이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로 바뀐 거거든요. 뒤통수 맞았죠. 그러니까 다시 원금까지 와버리니까 물량을 완전히 다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 겁니다. 지지선을 터치할 때면, 자,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지선을 터치할 때는. 종가 때 이 물량을 받아주고 바로 올려줬어요. 힘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로 강점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체크를 해보셔라. 자, 16만 원의 저항가였죠. 최종 저항 가격은 16만 원으로 잡은 이유는 여기서는 박스권 중단선이에요. 상당히 매도가 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많이 빠졌고요. 최종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14만 4천 원 1차로 지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웅제약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프로젠인데요.
에이프로젠은 요것도 국내에서 세 번째 CDMO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우선은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허셉틴 바이오실러 시밀러 AP063의 임상 3상을 승인받았고요. 그리고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요 바이오로직스도 CDMO 기업이고 보유한 2,000리터 규모의 퍼퓨전 생산 공정에는 1회 가동할 때 200kg 이상의 원액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생산 라인이 굉장히 또 뛰어난 기업이다. 자, 그리고 바이오로직스의 이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어제고요. 우선 경영 지원금으로 또 공급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호재를 앞둔 상황이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2,050원의 저항가를 제시해 드릴게요. 에이프로젠입니다. 에이프로젠. 자, 에이프로젠의 일봉입니다. 우선은 시총이 얘는 이제 4,400억이나 되는데요. 그만큼 이름을 날렸었던 이제 시밀러 기업이라 그래요. 자, 보면은 얘가 지금 보면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죠. 상승, 하락, 상승하는 추세인데 지금 보면은 이 241선이랑 계속해서 얘네들이 수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냐면은 주가가 줄고 타락하는 흐름에서 바닥을 지지하고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지면서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지가 돼도 여기에서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좋은 흐름이라 우리가 꼭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최근에 나온 이 물량을 보시면 주가가 매물대에서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를 터치하면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버텼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도 주가가 잘 버텼어요. 여기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하락했다면 주가는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려는 흐름이 딱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매도가 다 털렸구나 라는 게 오늘 인식된 주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너무 매력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자, 에이프로젠의 매수 매도 비중을 보면 매도가 많아요. 한 40만 주 정도가 많죠. 하지만 주가는 올랐다. 매도가 40만이 많은데 주가를 올랐다 라는 것은 매수가 비싸게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할 때 급하게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딱 봐도 여기죠. 그렇죠? 장 초반부터 호가창에 있는 물량을 시장가로 다 긁고 오니까 이런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장가로 사면은 당연히 비싼 가격으로 체결이 되겠죠. 여기에서 주가를 올린 사람들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이프로젠의 매수 매도 비중을 보면요. 개인들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270만 주가 나갔고요. 이 물량을 외국인 기관에서 공격적으로 담고 있죠. 특히 연기금 등은 최근에 엄청 사고 있죠. 엄청 사고 있고 펀드도 들어왔고 기타 법인도 공격적인 매수를 봤을 때 이미 전부가 새 나갔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개인 빼고는 다 사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봤고요. 자, 저항가 보겠습니다. 저항가는 2,050원이고요. 2,050원의 자리는 이 자리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떨어졌죠. 저기는 피할 수 없어요.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1,800원도 좋다라고 봅니다. 자, 에이프로젠 같이 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알테오젠이고요. 거의 뭐 대장주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도. 그래서 현재가는 30만 4,500원인데요. 우선 뭐 다들 아실 테지만 요 키트루다 제형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맺었고요. 뭐 이제 위탁 생산하면서 이제 판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독점 계약권을 확보를 했고, 자, 그리고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순도 하일루론 이다제라는 테르가제를 지금 만들어서 허가를 받고 있는데 알테오젠의 첫 제품이에요. 첫 품목이다, 신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키투루다가 가장 큰 재료다 라는 것인데, 이번에 머크가 키투루다를 만든 기업이죠. 머크가 추가적으로 이 키투루다 제형에 대해서 임상 이상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혈액암 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질 수 있는 키투루다를 독점적으로 계약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주가 상승분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알테오젠의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알테오젠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은 어때요? 주가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신고점이에요. 오늘 역사적으로 신고점 썼어요. 근데 시장에서 주목 받긴 했는데
신고점에 대해서 주목도가 좀 약했다라고 보거든요. 우선 7%가 올랐고 얘도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요게 어떤 흐름이냐면 한미반도체 한창 올라올 때 요때 흐름이거든요. 요 바닥대. 요 바닥대 보시면 한미반도체도 주가를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렸다가 거래량을 죽으면은 이게 시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을 때 거래량 털리니까 올리고 요것도 거래량 털리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올리고 그쵸? 요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쵸?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재료가 확실한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알테오젠도 비슷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보면은 거래량이 팍 들어왔고 거래량이 죽었을 때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요거도 그래요. 거래량 터뜨리고 거래량 죽었는데 주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쫙 올려버리는 거죠.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를 쫙 올려버리는 요런 매집도 보였고 요것도 그렇죠. 요것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 버리면서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딱 털린 자리가 확인이 된 자리에서의 돌파 주급이 들어온 게 이틀째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훨씬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가면서 제가 아까 저항가를 얼마로 설정했습니까? 60만 원으로 했죠. 2배 수준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퀴트루다에 힘입어서 정말로 2배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과하게 안 들이죠. 저항가를 과하게 안 들이는데 얘는 또 달라요. 얘는 좀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계속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이 알테오젠의 주가의 이 실적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바이오 종목이라 그런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지만 내년부터 어때요? 키트루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얼마가 뜁니까? 올해는 마이너스 11억에서 내후년에는 흑자가 3천억이 돼요. 어때요? 상당히 주가가 자극적으로 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만 짧게 볼게요. 자, 알테오젠의 정확가 60만 원이었고요. 계속 참고를 해야 되는 자리고 신고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의 이 퍼센트를 좀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매물대가 없으니까 요거는 좀 정의해야 됩니다. 뭐 1차 저항가는 따로는 정해드리지 않고 저 같으면은 한 12% 정도는 참고를 할 것 같아요. 거기서는 비중 줄이고 그 다음에 눌릴 때 다시 이런 자리를 기다려 보면서 다시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알테오젠이랑 에이프로젠 그리고 그쵸 대웅제약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CDMO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좋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위험하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왜 위험합니까? 임상이라든지 이런 이 약품에 대한 결과가 뒤집어졌을 때 주가가 완전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제조였어요. 제조. 이 약품에 대한 제조업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같은 바이오라고 해도 시밀러 쪽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쪽은 집중을 하셔도 좋다. 거의 뭐 반도체 같이 이렇게 좀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분할로 참고하시고요. 몰빵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